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OX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민원 해결을 잘하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 하나 둘 셋도 안 했는데 바로 O를 드셨습니다. 예, 예. 자, 대체 그게 뭡니까? 옛날에 이제 그 영화에서 네. 살인의 추억인가? 예, 예. 송강호 네. 그 영화배우께서 경찰로 나오시죠? 예. 네. 미국 FBI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머리로 수사를 하고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열심히 뛰다 보면 범인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그런 대사 예, 있었죠. 예,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얼마나 뛰냐에 따라서 그게 해결이 되고 안 되고가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주구장창 뛰어다녔죠. 비결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내가 조금만 더 시간 열심히 뛰면, 내고 고생하면 주민분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예. 종종 나의 인기를 실감하곤 한다. 역시 그 운동하셔서 그런지 시원시원하십니다. 예. 뭐 주저함 없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예를 들어서 네? 거의 저희한테 오는 거는 그분들이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시다가 진짜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가져오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뛰는 걸 그분들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저한테는 진짜 마지막에 가실 때는 허리를 진짜 막 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마움에. 예, 고마움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오셔서 자기 이제 뭐 딸이 있는데, 아는 사람 딸이 있는데 한번 우와. 만나볼 생각은 있냐. 그 따님을 소개해 주는 거는 거의 한 300점 점수로는, 그죠? 아니면 한 1000점 되는 거죠. 그 천점 예, 만점 예. 되는 건데 예.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하는 과정을 보고 많은 주민분들이 따님을 소개해 줄 정도로 그렇게 예, 맞습니다. 좋아하셨었군요. 자, 그러면 예. 이제 과연 성동구를 넘어서 이제 예, 예. 서울시 의회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치고 계신지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골라주십시오. 예, 청년 공간입니다. 자, 청년 공간.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청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제가 이제 전반기 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있을 당시에 청년 지원을 좀 더 종합적,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키워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청년 공간에 관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12년 차를 맡게 된 서울 청년 공간은 청년들의 개별적 요구에 부합하면서 지역 내 청년 활동을 보장하는 일종의 청년 생태계입니다. 모든 서울의 청년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선도적인 공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광역 청년센터 1개소와 15개, 자치구별로 서울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광역 청년센터는 서울 청년센터를 관리하고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서울 청년센터는 각 자치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같은 제도적 지원부터 김장이나 쿠키 만들기 행사와 같은 소통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너무나 유용한 제도일 것 같은데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죠? 예, 지난 10여 년간 청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운영 기조로 시설을 확장하다 보니 공간 간 기능이 중첩되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정책 전달 기능이 제한되는 등 운영상 행정 재정적 비효율과 불공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공간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서울이 정말 그 활력 있고 멋진 도시가 되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결국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청년들에게 유독 마음이 좀 많이 쓰였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취업도 어렵고 그 빈부 격차도 커져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이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부터 청년 정책을 개선해 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지원으로 이어져야 예. 청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공개해 봅니다. 예, 몰래카메라입니다. 자, 몰래카메라. 요즘은 이게 좀 심각한 범죄죠. 야, 이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다름 아닌 불법 숙박업소였습니다. 이 불법 숙박업소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서울을 찾는 이제 관광객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우 좀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이제 문제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불법 숙박업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숙박업소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특히 안전사고나 위생관리 측면에서 위험이 따르고 성범죄, 마약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특히 그 몰래카메라가 서울 한복판의 그 불법 숙박업소에서 실제로 적발이 됐다는 거잖아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2019년에 이제 미신고 숙소에 불법 촬영 목적의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된 적이 있었고요.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하다 보면 지금도 이제 불법 숙박업소가 음지에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뉴스에 보면은 단속들을 자주 하던데요. 합동 점검도 하고. 그러면 이게 걸러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 물론 이제 서울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현재 숙박업 등록이나 불법 업소 단속 등의 사무가 자치구 소관 사무여서 사실은 서울시의 역할에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철규 의원께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중앙정부와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 산업을 확립하고 관광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시행됨으로써 이제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 및 불법 촬영과 같은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불법 숙박업소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내국인 물론이고요. 외국 관광객도 정말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네요. 예. 현실판 더 글로리입니다. 자, 더 글로리는 그 송혜교 씨가 주연한 아주 인기 드라마의 제목인데요. 그 이번 키워드는 그 드라마의 소재인 그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유, 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도대체 학교 폭력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수록 좀 줄어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홍철규 의원께서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네.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의 피해 사례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부의 그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그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징계 심의에 붙여진 학교폭력 사건은 23학년도에만 2만 4천 건 정도가 되고요. 20학년도에 비해 한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폭력의 양상도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이나 SNS를 통한 학교폭력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사건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친한 친구,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은 이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평소에 그냥 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 학생에게 학교 봉사 5시간을 처분을 내렸는데 그 피해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나는 이 남학생과의 더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더 큰 배신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기고 제가 봐도 이 사건은 그냥 학교 봉사 5시간으로 그 처분을 내리는 그 징계 조치가 너무 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사안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예. 그 가해 학생들에 대한 그 처벌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10,000명이 넘는 그 가해 학생 중에 가장 강력한 징계가 퇴학 처분이 이제 내려지는 건데요. 그게 이제 보면은 0.02% 단 2건입니다. 바로 밑에 이제 징계가 전학 처분입니다. 전학 처분인데 이거는 1.1% 132건 그 정도에 이제 그쳤고요. 심지어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1년 동안 수십 차례 폭행과 괴롭힘이 있었고, 그러니까 울분이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하기만 이제, 하다가 예. 어느 그래서 날 이제 손가락 욕을. 아하. 근데 가해 학생이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손가락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 사건을 담당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은 사회봉사 6시간, 그리고 피해 학생은 손가락 욕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내봉사 6시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가해 학생이 나는 억울합니다. 가해 학생이요? 예. 그 부모님께서 그 서울시 교육청에 그 억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심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봉사 6시간을 교내봉사 6시간으로, 피해 학생은 손가락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내봉사 3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해 학생도 교내 봉사를 3시간 네. 하는 걸로요? 예, 그 친구가 뭘 잘못을 했기에 참 이게 뭔가가 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거를 느끼시고 황철구 의원께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사안들을 살펴보면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교육청의 제도나 이제 시스템이 너무나 미흡하고 그 솜방망이 처벌로 고통받으며 심지어 가정까지 이제 파괴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토론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피해 학부모님들 그런 분들을 이제 모시고 우리 제도의 문제가 뭐고 개선 방안은 뭐가 있을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그리고 심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심의위원회에 다른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심의가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그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분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서울시 관내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 학생이나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교육위원회를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폭력을 좀 근절할 수 있게끔 함께 열심히 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이 돼서 예, 예. 아까 그런 키워드 현실판 더글놀이 뭐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